네, 2023년 6월 8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재명 씨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관저를 방문해서 짜장면을 먹을 줄 알았더니 짜장면을 안 먹었네요. 짜장면은 제가 먹었고 이재명 대표가 먹은 거는 북경오리를 먹고 왔답니다. 술도 한잔 했답니다. 아주 좋았겠네. 네. 이재명, 싱하이밍 만났으니 즐거웠니? 아니면 속으로 아차했니? 진짜 묻고 싶어요. 그리고 왜 갔니? 후쿠시마 얘기하러 갔다가 오히려 중국한테 변명하고 항의할 수 있는 기회나 주는 그런 실수를 왜 했니? 따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앞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짜장면 얻어먹으려고 중국 내 외교부 서열 낮은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찾아가느냐라고 시니컬하게 방송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성북동 주한 중국대사 관저를 방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경 요리하고 반주를 대접받고 돌아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물론 이재명 씨는 후쿠시마 얘기했겠지. 근데 불러놓은 주인이 싱하이밍이니까 싱하이밍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했습니다. 싱하이밍은 북한 사리원 농대를 나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죠. 북한말을 하죠. 네. 그런 자가 통역 없이, 이재명은 오히려 좋아했어요. 통역 없이 말씀을 나누게 돼 진위가 왜곡 변형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한국말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하이밍은 이재명 대표님은 한국에서 대단한 정치인이다 라고 축혀 세운 다음에 이 대표와 함께 중앙관계, 중국의 당이라는 거는요, 중국도 말로는 복수 정당을 인정하죠. 그러나 중국의 당은 공산당이죠. 중국의 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나아가 국제 문제와 기후 문제 등의 의견을 구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 행사에 쫓아갔었죠. 참 한심하고 한심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제1당에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제1당의 국회의원들이 중국 공산당 행사에 쫓아가며 제1당의 대한민국 제1당의 대표가 중국 대사 관저에 쫓아가서 북경 요리를 얻어먹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그래, 한국말로 얘기한 건 좋은데 싱하이밍이 정말 중국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먼저 이 대표가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이 우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싱대사는 그거야 당연히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니까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기 집 하수도로 삼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다 라고 한 후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후쿠시마 앞바다로 나오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수가 일본의 하수도라면 우리 서해안의 면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물은 하수도입니까? 상수도입니까? 이런 얘기 딱 했을 때 이재명은 그런 거 받아치는 것도 하나 못해. 그러니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표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기도 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장삼이사 같은지. 이제 앞방송에서 일본 후쿠시마가 문제면은 중국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재명이는 일본하고 같이 중국을 규탄할 거예요? 참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싱하이밍은 요까지 해요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중국에 대한 세계적인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죠. 수출로. 중국이 공장이었고 우리는 원부자재를 중국에 제공하면은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함으로 해서 중국 공장 덕택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중국 공장이 지금 잘 안 돌아가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그게 불만이죠. 이에 대해서 싱 대사가 중국도 한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에서 돈 벌을 수 기회를 차단하겠다 겁을 딱 준 거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의 원인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탈중국화 현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불만인데 싱하이밍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국은 산업망과 공급망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 구도다. 한국의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의 시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 등에 서로 합의하면서 계속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한중 관계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굉장히 겁을 내는데 싱하임이 그걸 딱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계속 투자해 라고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아주 거만하게 이재명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투자하면 너희도 돈 벌어. 빙글빙글 돌아서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대한민국도 주석해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라고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재명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진짜 국제정치의 국자라도 아는 사람인가요? 싱하이밍은 한중 관계에는 중국도 중시한다. 중시한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요, 싱하이밍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 대사로 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싱하이밍 보낸다 그랬을 때, no 그랬어야지. 안 받겠다 그랬어야지. 북한에 보내는 중국 대사는 굉장히 격이 높습니다. 장관급을 보내죠. 근데 우리한테는 국장급을 보내고 있어요. 아주 우리는 중국의 장관급, 거의 부총리급을 보내는데 너무 이게 안 맞아요. 물론 우리는 미국에 거의 총리급 대사를 보내죠. 그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한테 총리급 부통령급을 보내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꽤 중시합니다. G10 수준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를 G10 수준으로 대접도 안 해요.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하고 외교할 때는 서로 공산당 관계로 풀어요. 정부 대 정부가 아닌 당 대 당의 관계로 해서 중국에는 당에도 외교 문제를 다루는 국제부가 있고 중국 국무원, 행정부에도 외교부라고 하는 외교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있는데 훨씬 센 게 당의 국제부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외교할 때는 중국 공산당 국제부장이 갑니다. 우리하고 외교할 때는 중국 국무원 외교부장이 옵니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 외교할 땐 누가 가느냐? 당 국제부장이 갑니다. 국제부장이 가거나 아니면 당에서도 그 국제부장 여러 부장들 위에 또 국무위원 상임위원이 있죠. 그 중에서도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 사실상 그들이 중국 우리로 본다면 총리급이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 국무장관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하임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 너 같은 자를 왜 대한민국의 대사로 보내겠니? 그리고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의 핵심 문제이다. 중한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국이 수교할 때 한국도 이어가려네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싱하이밍은 한국이 약속을 잘 지키고 대만 문제 등의 중국의 핵심 우려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힘으로 현재의 질서를 바꾸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싱하이밍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야기를 듣고 찍소리도 안 하는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역적 내지는 매국노입니다. 왜?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희들은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 그랬지. 그리고 누차례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걸 지지한다 그랬지. 그런데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안 해?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에 왜 지지를 안 해? 이걸 따졌어야지.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외교를 하면 대한민국 국익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싱하이밍은 미국이 전력, 군사력이죠. 군사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다. 이는 불명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적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듣고 있기만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은 국제 정치를 파악하거나 거기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는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듣고도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쿠시마 문제 하나만 중국으로부터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중국이 떠들고 변명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즉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중국 주장을 들어라라고 길을 열어준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창피는 했는지 민주당 측은 이 회동은 중국 대사관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공당에 그것도 일당의 대표가 외국 대사관 관저를 찾아가니? 그 친구가 찾아와서 예방하고 10분 정도 그래 만나주면 되는 거지. 참 뭐가 밉다고 무슨 짓을 한다 그러는데 참 이재명 꼴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볼썽사납습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골수 지지자들이 있죠. 그러나 뭐 그들은 뭐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있는 거고, 그러나 조금의 합리성, 뭐 지역색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고민에 빠질 거예요. 야, 저거밖에 그릇이 안 되나. 윤석열 정부는요, 조금 기다렸다가 싱하이밍을 대해서 페르소나 논그라타 해서 쫓아내버린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하고 이런 데서 외사를 강화해서 중국의 안전부라든지 여기 상당히 그 중국의 정보기관원들이 와 있거든요. 페르소나 논그라타에서 쫓아낼 필요도 있어요. 옛날에 한러 관계도 서로 정보 요원들을 맞추방하면서 관계가 식었죠. 그리고 우리도 러시아를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짜장면 먹지 않고 북경오리 먹었으니까 중국 얘기를 다 들어준 것 같은데, 이재명은 싱하이밍을 만나고 속으로 아차하지 않았을까? 아차하지 않았다면 그는 참으로 무능한 정치인입니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